다시 읽는 고사성어 45번째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결자해지란 말을 한번 찾아보겠는데, 이것은 굳이 얘기하면 고사성은 아닙니다. 고사는 옛날 어떤 스토리가 있는 것을 얘기하거든요. 어떤 스토리가 있어서 거기서 만들어진 말이 고사성어인데, 이 결자해지는 어떤 특별한 스토리가 있는 것은 아니다. 낱말의 구성 자체로 성어다. 우리가 자주 쓰는 말로 되었다. 이렇게 되고, 대부분의 고사성어라든지 사자성어라든지 이런 것은 중국에서 만들어진 경우가 많은데, 현재 제가 알기로는 이것은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그런 성어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해서 사자성어를 할 수 있습니다.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네, 결은 맺는다 하는 뜻이에요. 결합한다, 묶는다, 맺는다. 네. 그리고 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놈자 이러죠. 놈자, 사람을 뜻한다. 물론 사람 위에도 뜻하는 게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사람을 뜻한다. 해는 풀어 헤친다는 뜻이에요. 푼다, 풀해. 지는 이제 간다, 갈지자라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자가 해지를 해야 된다. 결자는 묶은 사람이, 매듭을 묶은 사람이 그 매듭을, 여기서 지는 간다라는 뜻이 아니라 어떤 대명사라고 볼 수 있겠죠. 그것을 푼다. 묶은 사람이 풀어야 된다. 문제를 만든 사람이 해결해야 된다. 그런 뜻이 되겠죠. 내용은 우리가 잘 압니다. 결은 이렇게 묶는다, 맺는다는 뜻이므로 실사자가 들어갔죠. 길은 발음 요소도 좀 되고, 또 이것도 뭔가 어디 그릇에 뚜껑을 넣는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뚜껑을 덮고 묶는다 이렇게 되고, 예, 놈자자는 굳이 따지면 늙을 노에 흰 백자가 됩니다만, 옛날 글자를 보면 사실은 어떤 삼태기에 뭔가 많이 땔감 같은 걸 많이 쌓아놓은 모양이다 이렇게도 하고, 또 해석이 많습니다. 그렇게 보는데 그것이 사람이라는 뜻으로 바뀐다, 또는 좀 우스개 같습니다만 이것은 이제 늙었다는 것이죠. 늙은 사람이, 백이라는 것은 말한다는 뜻도 있거든요. 늙은 사람이 쉽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이놈 저놈 그래서 놉니다 이렇게 우스개로 푸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풀해자는 상당히 재미있는 글자예요. 복잡한 글자이지만 여기 이렇게 세 개의 글자로 나눌 수 있는데, 이거 다 부수자죠. 이게 뿔을 뜻하는 뿔각입니다. 그렇죠? 뿔이 있다. 어디에 뿔이 있느냐? 소에 뿔이 있다. 쇠뿔을, 칼을 가지고 잘라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해체한다, 그런 뜻이 되죠. 간다는 뜻은 어디 걸어가기 때문에 발지자를 했습니다. 어디에서 가느냐? 여기 출발선이 있습니다. 어떤 출발선에서 발을 내딛는다, 간다, 그런 뜻으로 대략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풀해자나 옛 그림은 이렇습니다. 이 뿔이 되겠습니다. 뿔, 쇠뿔이다. 그리고 이것은 소자다. 소의 머리에 달린 뿔을 이렇게 칼을 가지고, 손이지요. 손으로 위에 칼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칼도자가 나와 있다. 그래서 이 글자는 상당히 글자를, 한자를 익숙하지 않으면, 부수자에 익숙하지 않으면 상당히 복잡하게 보이지만, 부수자만 아는 사람이면 금방 알죠. 칼을 가지고 소의 뿔을 뜯어낸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 뜻은 보면 쉽습니다. 맺은 사람이 풀어야 한다, 결자해지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일을 저지른 사람이 그 일을 해결해야 된다. 그렇죠. 자기가 일을 저질러 놓고 나는 모르겠다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네가 풀어라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맺은 사람, 묶은 사람이 풀어야 된다.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묶은 사람이 잘 풀 수 있어요. 매듭을 이상하게 매듭을 지어 놓으면 묶지 않은 사람은 잘 몰라요. 그렇죠. 매듭을 이상하게 묶어놓은 사람은 내가 이렇게 묶고 이렇게 묶기 때문에 반대로 풀면 되죠. 쉽게 풀 수 있죠.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당히 많이 쓰는 얘기다. 근데 이 말은 어디에서 나왔느냐 하면 인조 시대에, 조선 인조 때 홍만종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보통 사람들은 사실 잘 모르는데 이쪽에 한문이나 한시나 에 관련된 것을 전문하시는 분들은 아마 잘 아시는 분인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은 잘 몰랐어요. 근데 이분이 쓴 순오지라는 이렇게 야담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분은 상당히 그 한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하는데 상당히 뛰어나서, 옛날에 시를 한다 하는 분은 다 이분 책을 읽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인조기 때문에 지금부터 굉장히 오래된 분은 아니에요. 한 200년, 300년 정도 전이니까 다른 분에 비하면 상당히 최근의 분이다. 예. 그런데 이분이 쓴 이렇게 글에, 이 순오지라는 책에 이렇게 어떤 문장이 나오는데, 그 문장 속에서 이 결자해지라는 것을 우리가 가지고 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대부분의 사자성어나 고사성어는 중국과 관련된 것이 많은데, 이 결자해지는 우리나라에서 나온, 조선시대에서 나온 어떤 사자성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결자해지,
우리가 지금 제가 설명드린 그 결자 해지, 묶은 사람이 이것을 풀어야 된다. 기시자, 그것을 시작한 사람이 당임, 마땅히 책임져야 된다. 당임. 기종, 그 마지막을 마땅히 책임져야 된다. 시작한 사람이 끝내라. 그런 뜻이 되겠죠. 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수노지라는 책이 나오는데, 수노지가 뭔가 해서 자세히 또 좀 살펴보니, 수는 이제 열흘을 뜻합니다. 그렇죠? 10일 동안을 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순, 중순, 하순, 뭐 초순, 뭐 이렇게 씁니다만, 열흘이다. 그래서 이 책을, 수노지란 책을 15일 동안에 썼다는 것이죠. 상당히 뛰어난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15지라고도 한다.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이것이 상당히 중요하고, 그리고 최근에 보니까 작년인가요? 이분이 쓴 한시에 대한 설명서 뭐 이런 것이 책으로도 나오고, 아마 다른 작품이 많은데 그런 것이 책으로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한번 관심 있는 분은 상당히 좋은 책인 것 같아요. 홍만종이라는 분을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결자 해지란 말이 나왔는데, 이 결자 해지의 해지는 우리가 많이 써요. 근데 이 글자가 다르죠. 네, 글자가 다른 해지, 여기 보면 여기에는 해지가 이제 갈지자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낱말 중에 해지한다, 해제한다 그런 말이 있고, 이 두 말이 좀 헷갈리기 쉽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기회에 한번 같이 설명을 드리려고요. 자, 해지와 거칠 지자입니다. 쟤는 이렇게 드러낸다는 뜻이에요. 드러낸다. 그러면 푼다, 풀 해자죠. 해지와 해제가 어떻게 다르냐? 쉽게 말하자면 어떤 계약을 맺었습니다. 어떤 시점에서 계약을 맺었어요. 계약을 맺어서 이렇게 쭉 옵니다. 자, 이때까지 계약 기간이다. 그런데 중간에 와서 계약을 이제 해제를 한다. 계약을 없앤다 했을 때 이 계약의 효력이, 자, 없앴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없다. 계약이 이제 없다. 그렇지만 지금까지는 있었다. 지금까지 경과된 것은 계약이 효력을 발휘하고, 지금부터는 이제 계약이 없어진다. 이것이 해지가 됩니다. 그래서 없애는 그 기간, 그 기점으로부터 장래에 대해서는 계약 권리 의무 관계가 소멸되는 것이 해지다. 그런데 이 계약을 없애기로 했는데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것으로 하는 것이 해제다. 이것은 소급해서 다시 돌아가서 권리 의무 관계를 없애는 것이 해제다는 것이죠. 좀 헷갈리죠. 그래서 저도 뭐 학교 다닐 때 이것이 틀린다라는 기본적인 것만 생각을 했는데, 물론 어떤 계약은 상당히 복잡한 관계들을 얽히기 때문에 이 두 개로 다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만, 최고 기본적인 낱말의 뜻은 그렇다는 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지는 당사자 중, 계약을 맺은 두 사람이 있겠죠. 상방이 있는데 당사자 중 한쪽의 의사 표시로 계약상의 법률 관계를 장래에 대하여 지금부터 소멸시키는 것이 해지고, 해제는 어떤 법률 관계를 없앤다는 단순한 뜻이 있는데, 그리고 법률적으로 보면 계약의 효력을 소급적으로 소멸한다. 처음부터 돌아가서 소멸한다. 그래서 처음부터 없도록 하는 것으로 만드는 것이 해제다. 이것은 한번 염두에 둘 필요가 있는 말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제가 결자 해지란 말을 보면 이 갈지자가 맨 마지막에 옵니다. 이 지자는 상당히 많이 쓰이거든요. 특히 사자성어에 많이 쓰입니다. 네, 그런데 보면 대부분이 이 가운데 들어갑니다. 지,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글자가 있고, 지, 뭐다, 이렇게 있는데, 이것은 여기서 뜻이 주로 써이라는, 소유라든지 이런 뜻으로 많이 쓰이는데, 여기에서는 지자가 뒤에 왔어요. 뒤에 온 게 많지는 않습니다. 제가 인터넷으로 검색을, 갈지자를 해보니까, 갈지자가 들어가는 사자성어가 한 1,500개가 돼요. 그 중에서 갈지자가 맨 뒤에 오는 거는 몇 개 없어요. 대부분이 써이라는 뜻으로 세 번째 많이 오는데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조로 가지고 있는 대명사, 써이라는 뜻이 아닌 이것이라는 그런 뜻으로 쓰이는 걸 중에 우리가 접하기 쉬운 성구를 찾아보니 역지사지, 경이원지, 일필휘지 이런 것이 제가 눈에 띄었습니다. 그렇죠? 처지를 바꾸어서 그것을 생각한다. 처지를 바꾸어. 그렇죠? 경이원지, 공경하지만 그것을 멀리한다. 이런 뜻이죠. 일필휘지 할 때도 아마 그런 뜻으로 서일이라 그 붓을 가지고 이렇게 한 번에 크게 글자를 적는다. 이런 뜻이 되겠어요. 자, 이제 맺을 결과 풀해자에 대해서 조금 더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뭔가 맺는다. 시를 가지고 매듭을 짓는다. 그러면 묶는다는 뜻이 기본적으로 있겠죠. 자, 뭔가 묶었다 하면 다 끝났다는 뜻을 많이 가지고 있겠죠.
마지막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결에는 크게 보면. 예. 그래서 묶는다는 뜻으로는 결합한다, 묶어서 합친다, 결합이죠. 결속한다, 묶어서 또 묶는다, 속도 묶는다는 뜻이에요. 연결한다, 연은 잇는다는 뜻이죠. 이어서 엮는다, 이어서 묶는다, 계속 묶는 그 묶은 것을 잇는다는 것이 연결이다. 결혼한다, 혼인을 맺는다, 네, 그런 뜻이 되겠죠. 그럼 마지막이라는 뜻으로는 결말이다, 말도 마지막이라는 뜻이죠. 마지막, 결국 어떤 상황, 일이 되어가는 어떤 상태가 마지막이다, 결국은 어떻게 된다, 이렇게 되죠. 종결, 종도 마지막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결에는 크게 보면 묶는다와 마지막이라는 뜻으로 낱말을 많이 만든다. 자, 그런데 하나 좀 알아둘 필요가 있는 게, 이 맺는다는 결과, 결단할 결과가 상당히 헷갈립니다. 정말 헷갈립니다. 이 결자가 들어간 낱말을 제가 여러 개 적은데 우리가 매일 쓰는 말들이에요. 그런데 한자를 보면 이 결이냐 이 결이냐를 헷갈린다는 것이죠. 이 결은 뭔가 물기를 턴다는 뜻이에요. 이 가운데 앙이라는 글자가 있는데 이것은 양쪽에 다 막혔어요. 근데 이것을 한쪽을 턴다는 것이에요. 한쪽을 트고 물을 흘려보낸다. 예를 들어서 어떤 뚝이 있는데 뚝을 꼭 트야 되겠다, 트지 않으면 넘치겠다 할 때 뚝을 터서 물기를 만들어 주느냐, 그렇지 않고 끝까지 가보느냐 하는 것은 상당히 결단이 필요하죠. 그래서 결단한다는 그런 뜻이 쓰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이 어떤 낱말에 이것을 쓸 거냐 이것을 쓸 거냐는 거는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상당히 헷갈립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결과다, 여기 보면 노란색이 맞는 거고 흰색이 틀린 것이에요. 어떤 결과를 얻었다 할 때는 이것을 씁니다. 이 결과. 내가 결심을 했다 할 때는 이 결단할 결을 씁니다. 결론을 내렸다, 서론, 본론, 결론을 내렸다, 마지막 매듭을 지었다, 이것을 씁니다. 어떤 결정을 했다 할 때는 또 결단할 결을 씁니다. 어떤 결정체다, 여기는 뭐 저는 수정정인데 뭔가 다 이렇게 모아져서 최종 하나로 되는 거, 뭐 결정체다 할 때는 또 이것을 씁니다. 결말을 봤다, 결말을 봤다 할 때는 이제 묶었다, 이제 매듭을 맺을 결을 씁니다. 그리고 자, 이제 결산하자, 연말 결산하자, 월말 결산하자, 회계 결산한다 할 때는 또 이것을 씁니다. 네. 어떻습니까? 상당히 헷갈리죠? 왜냐하면 저도 헷갈릴 때가 많아요. 아, 어느 글자를 쓸까? 어느 글자를 쓸까? 조금 생각해 봐야 나오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시면서 또 앞으로 결자가 나왔을 때 이 결을 쓰느냐, 이 결을 쓰느냐 한번 생각해 보면 뜻이 조금 달라진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풀해자를 보게 되면 자, 소뿔을 칼로 잘라냅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본 뜻은 푼다, 풀어낸다, 잘라낸다는 뜻이 있습니다. 자, 풀게 되면 흩어지겠죠? 흩는다 하는 뜻이 있습니다. 자, 풀어서 헤쳐보니까 속에 뭐가 있는지 알겠더라. 그래서 안다는 뜻도 있습니다. 크게 푼다, 흩는다, 안다는 뜻으로 이 글자가 낱말을 만든다. 이렇게 되겠죠? 해방했다. 풀어서 방은 이렇게 놓아주는 겁니다. 해방했다. 해제한다. 자, 풀어서 드러낸다는 뜻이에요. 해제한다. 해금은 금지된 것을 푼다. 이렇게 되겠죠. 흩는다는 뜻은, 자, 푸니까 이제 흩어지겠죠. 해체한다. 몸을 흩트린다. 뭔가 해체한다는 것은 어떤 엮여져 있는 것을 이렇게 풀어서 흩어 놓는 것을 얘기한다. 해부한다 할 때도 이렇게 쓰죠. 해산한다. 풀어서 흩는다. 산도 흩는다는 뜻이에요. 흩고 흩는다. 해산 하면 다 뿔뿔이 흩어지죠. 분해한다. 나눌 분. 나누어서 흩는다. 분해. 자, 풀고 흩어 보니까 안에 뭐 있는지 알겠더라. 그래서 해석한다. 이것은 쪼개입니다. 이게 풀고 쪼개어 보니까 알겠더라. 해석. 자, 해석을 해봐라. 낱낱이 분해해서 보자. 그렇게 되죠. 해설한다는 것은 알도록 설명하는 게 해설이에요. 모르도록 설명을 했는데도 모른다. 그건 해설이 제대로 안 된 거죠. 네. 제가 제대로 해설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이해한다. 뭔가 논리적으로 알게 된다. 마가하는 게 아니라, 아, 그렇지, 그것이 아니라, 아, 이렇게 해서, 아, 그렇지, 결론이 그렇지. 논리적으로 아는 게 이해가 됩니다. 그렇죠? 이해 안 되면 막 외워야 됩니다. 그러면 잘 잊어버리죠. 난해하다. 알기 어렵다. 아, 참 난해한 문제야. 정말 난해한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이 풀해자와 관련해서 또 재밌는 글자 몇 개가 있고, 재밌을 뿐만 아니라 알아듬직한 글자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벌레를 넣습니다. 벌레를 넣으면 개를 얘기합니다. 개 해자입니다. 개는 우리가 대개다,
홍게다, 반게다, 털게다 할 때 먹는 게입니다. 이것은 낱말을 가지고 많이 쓰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게해다. 근데 가만히 보면 왜 게가 이 글자 해자를 쓸까? 게 보면 이렇게 집게 발가락 같은 게 있죠. 이것을 다 자른다고 생각하면 뭔가 자르는 어떤 뭐 곤충이다 또는 동물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여기에 착받침을 넣으면 만난다는 뜻이에요. 만난다. 그리고 해후란 말이 있어요. 최성수의 노래 해후라는 게 있는데 이것입니다. 만나는데 오랜만에 우연히 만나는 것을 해후라고 합니다. 어제 보고 오늘 보고 뭐 내일 보고 이렇게 만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오랫동안 못 만났는데 그것도 우연히 만나는 걸 해후라고 합니다. 여기에 마음심을 넣으면 마음이 풀어졌죠. 마음이 풀어지면 게으르집니다. 그래서 게으를 합니다. 해태하는 게으르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해태한다는 것은 꼭 해야 될 일, 특히 법률적으로든지 예를 들어서 내가 반드시 해야 될 의무적으로 해야 될 것을 하지 않는다. 그거는 해태라고 합니다. 해태해서는 안 된다. 뭐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 짐승을 뜻하는 큰개견 개사슴 노변이 들어가면 짐승 이름 해예요. 저게 우리가 알까? 예, 해태 제과 있죠. 해태 제과. 그것을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뭐 궁궐 앞이나 또는 법원들 앞에도 이렇게 해태상을 세웁니다. 왜냐하면 이 해태가 죄인이냐 아니냐를 심판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어떤 전설상의 신령한 동물이다. 이렇게 중국 쪽에서 예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태라고 합니다. 원래 이것은 발 없는 벌레 치입니다. 치인데 우리가 읽을 때는 해태로 읽는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해자가 풀해자가 복잡하다. 그렇지만 또 이런 재밌는 낱말을 만드는 글자들을 또 만든다. 이렇게 되겠죠. 자, 오늘 결자해지 묶은 사람이 풀어라. 그래야 잘 풀린다. 저 사람이 어떻게 묶었는지 막 비틀어 묶었는지 2번 묶었는지 3번 묶었는지 묶은 사람이 제대로 알고 반대로 풀죠. 묶지 않은 사람은 하나하나 일일이 따져보고 풀려면 풀기 어렵기도 하고 경우에는 못 풀 수도 있죠. 네, 그리고 자기가 한 것을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해지는 계약을 없애기로 한 날부터 장래에 대해서 없는 것이다. 해제는 이 계약을 없애는 날부터 원래 돌아가서 처음 계약 시작한 날부터 계속 없애는 것이 해제다. 소급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좀 복잡하고 좀 어렵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